다음 달 10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이 내려지면 곧바로 백신이 배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백신의 초도 물량 배정에서 위험군의 규모가 아닌 성인 인구수가 기준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주요 제약사들의 코로나19 백신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언론들이 제약사별 코로나 백신 3종의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마스크 관련 지침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마스크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의 절반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주가 24일부터 위조하기 어려운 새로운 디자인의 운전 면허증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FDA는 다음 달 10일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승인 신청을 심사하는데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이 내려지면 곧바로 백신이 배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백신의 초도 물량 배정에서 위험군의 규모가 아닌 성인 인구수가 기준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엘릭세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FDA가 코로나19 백신에 긴급 승인을 내리면 24시간 이내에 64개 관할구역 전체에 백신을 배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게 잘 진행되면 12월 10일 이후 곧장 백신을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백신이 도착하는 대로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64개 관할구역은 미국 50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와 괌,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등 5개 미국령, 시카고,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뉴욕시,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등 6개 도시 등을 의미합니다. 에이자 장관은 민간 부문 파트너 중 하나인 CVS 헬스는 FDA 승인이 떨어진 지 48시간 이내에 요양시설 입소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공영방송인 NPR은 권역별 백신 초도 물량 배정이 위험군의 규모가 아닌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고속 작전팀의 최고위급 관리는 전체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640만 회분의 백신을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에이자 장관은 단순한 원칙을 유지하려 한다며 그것이 가장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백신 배분 계획에서 중심 역할을 해온 자문위원회는 고위험군 규모에 따른 배분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주요 제약사들의 코로나19 백신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효과가 94% 이상으로 강력한 편이지만 가격이 비싸고 운반 시 온도 때문에 유통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언론들은 제약사별 코로나 백신 3종의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시험 결과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면역 효과가 평균 70%라고 밝혔습니다. 2회 접종한 시험군에서는 면역 효과가 최대 90%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효과가 95%라고 밝혔고 모더나는 94.5%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면역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데도 불구하고 옥스퍼드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주목받는 이유는 저렴하고 보관 운송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화이자의 백신은 영하 70도 플러스 마이너스 10도에서 운송되고 백신이 해동되면 일반 냉장고 온도인 2도 내지 8도에서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모더나는 백신이 영하 20도에서 6개월간 안정적이고 2도에서 8도에서는 30일간 안정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 2도 내지 8도의 일반 냉장고 온도에서 최소 6개월간 백신을 운송, 보관,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종자가 많을수록 감염병 확산을 더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비싸고 보관과 운송이 까다로운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옥스퍼드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훨씬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앞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엔 백신으로 이익을 내지 않겠다면서 원도주당 가격을 $3에서 $5 사이로 책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화이자는 원도주당 $19.5, 모더나는 원도주당 $15에서 $25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의약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마스크 관련 지침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마스크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덴탈 마스크로 불리는 일회용 마스크의 재사용은 권하지 않았습니다.
FDA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마스크 관련 지침을 통해 유통기한이 지난 마스크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사용자의 코와 입을 가리지만 의료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의료 장비로 간주되지 않은 안면 마스크와 개인 보호 장비로 분류되는 수술용 마스크, 의료진이 사용하는 N95 마스크 등을 포함하는 안면부 여과식 호흡 보호구 등 3가지 종류로 마스크를 나눴습니다. FDA는 안면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는 보호장벽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고 제조사가 지정한 유통기한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사용해도 일부 보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통기한은 일종의 판매 가능 기한이고 유효기간은 안전상 문제없이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흔히 덴탈 마스크로 부르는 일회용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는 재사용을 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수술용 마스크는 액체 방울이 튀거나 큰 입자 방울을 막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마스크 표면과 얼굴 사이가 느슨하기 때문에 세균이나 다른 오염물질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선 불복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법무팀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소송에서 잇따라 기각 판결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대응 방식이 탄탄하지 못하고 자신을 오히려 나쁘게 보이게 한다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BC는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는 법무팀의 노력을 칭찬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팀을 자신을 나쁘게 보이게 하는 바보들이라고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팀의 대선 불복 전략이 비체계적이고 탄탄하지 못한 점에 대한 비판을 보고받았고 현재의 대응 방식이 비생산적이라는 조언도 건네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지난 19일 워싱턴 공화당 전국위원회 본부에서 열린 법무팀의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선거 캠프 법률 고문이었던 시드니 파월의 과도한 주장에 대해 측근들에게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광범위한 선거 사기에 대해 음모론적인 주장을 계속해왔는데 정작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에도 줄리아니와 캠프 수석 법률고문인 제나 앨리스 명의의 공동 성명을 통해 파월은 트럼프 법무팀의 일원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도 아니라며 선긋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또 줄리아니가 기자회견 도중 검은색 염색약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머리에서 흘러내려 망신을 당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의 절반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공화당 유권자의 54%는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와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21일부터 23일 공화당 유권자 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는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12%는 차기 대선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찍겠다고 했고 8%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에게 투표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보다 더 유능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71%였고 같은 비율의 응답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최고 이익을 위해 헌신한다고 대답했습니다. 68%의 응답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일반 당원과 더 많이 소통한다고 답했고 공화당 의원들과 더 소통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였습니다. 또 응답자의 4분의 1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두려워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브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애 방송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의 계정을 일주일 동안 중단시켰습니다. 일부 영상은 삭제 조치했는데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가짜 뉴스를 내보냈다는 이유입니다. CBS 방송은 유튜브가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의 유튜브 계정이 유튜브의 코로나19 관련 오보 정책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해당 계정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처로 이 방송은 유튜브에 일주일간 새로운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됐고 생방송 스트리밍 서비스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치료법과 관련해 어떤 잘못된 정보를 보도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04년 개국한 극우 성향의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는 친 트럼프 성향을 내세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최근엔 팍스뉴스를 대신할 트럼프의 최애 방송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중국에 미국을 팔아넘긴다는 식의 음모론 등을 다수 내보내며 미국 내에선 그다지 신뢰성 있는 언론으로 분류되지 않고 유튜브 역시 이 방송을 언론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는 대선 다음 날인 지난 4일 트럼프가 승리했다는 방송을 내보냈고 대선 이후에는 부정선거 주장과 대선 결과 불복 주장을 그대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폭스뉴스가 지난 7일 대선 승자로 조 바이든을 선언한 이후에는 폭스뉴스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폭스뉴스 시청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를 치켜 세운 바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인구조사 집계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오는 30일 나올 예정입니다. 만약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불체 인구가 많은 뉴욕은 의석수 1개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심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연방 대법원은 지난 7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센서스 통계에서 불체자 또는 서류 미비자로 불리는 이들을 제외하라고 내린 내부 지침에 대한 변론을 들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내부 지침을 통해 인구조사 통계에 서류 미비자를 제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 지침이 위법이라는 논란이 일자 헌법은 어떤 사람이 센서스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재량에 달린 조치인 만큼 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가주 검찰청을 비롯해 뉴욕, 뉴저지 등 서류 미비 인구가 많은 민주당 우세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부 지침을 무효화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곧장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만일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불체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당장 연방 의석수 1개를 잃게 돼 정치력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플로리다주도 각각 의석수 1개를 잃게 되고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예산도 크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어제 연방센서스국은 다음 달 말 백악관에 제출하는 2020 인구조사 통계보고를 내년 1월 말이나 2월 중순으로 늦출 수 있다고 연방 상무부에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의 운전면허증은 위조하기 쉽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만큼 위조와 신분 도용 등의 범죄도 적지 않았는데 뉴저지주가 24일부터는 위조하기 어려운 새로운 디자인의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기존의 운전면허증은 위조하기 쉬워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위조 방지와 개인 신상정보 안전, 신분 도용 방지 등의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디자인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은 서부의 워싱턴주 등과 함께 위조하기 용이한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로 알려져 왔습니다. 최근 주 검찰이 운전면허증 위조와 신분 도용 등의 혐의로 9명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주 차량국은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신규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 각 지역 사무소에 있는 특수 프린터기로 만들어 즉석에서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24일부터는 차량국 산하 중앙 처리시설 한 곳에서만 독점적으로 제조합니다. 이제 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일단 사무소에서 면허 발급이나 갱신 과정을 거친 뒤에 30일 동안 유효한 임시 운전면허증을 받고 나중에 집으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배달받게 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어제 신규 확진자는 25,654명을 기록해 이전 1일 최다 기록인 16,521명을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3주 사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가 2,500명에서 5,800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으며 중환자실 입원율은 6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재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오늘 콜루사와 홈볼트, 델노르테 등 7개 카운티는 가주 경제 재개 단계에서 추가로 후퇴했습니다. 따라서 주 전체 인구의 95%에 해당하는 45개 카운티가 가장 위험한 단계인 보라색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가장 낮은 노란색 단계에 있는 카운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LA 카운티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페사디나시에서는 식당의 야외 영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페사데나 시 당국은 현재 시내 코로나19 수치를 토대로 식당과 술집 등의 야외 영업을 지금처럼 허용하기로 했다며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해 변화가 생긴다면 사전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사데나는 LA 카운티에 위치하지만 롱비치와 함께 자체 보건국에 있는 도시로 별도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롱비치시의 경우는 LA 카운티 보건국의 명령에 따라 내일부터 식당 야외 영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가주 요식협회는 야외 영업 금지 조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LA 지법판사는 오늘 해당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가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게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국고보조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은 대북정보 유입과 북한 내부정보 유출 촉진과 북한 인권기록 및 옹호 사업을 벌이는 단체 2곳에서 15곳을 대상으로 5만에서 3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신청 1차 시한은 내년 1월 15일이며 이후 4월 2일과 9월 17일까지 2차례에 걸쳐 추가 신청을 받게 됩니다.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이 일리노이주의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사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에 대해 제기된 집단소송에 140만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페이스북은 얼굴 자동인식 기술을 이용해 개인 생체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지난 2015년 일리노이 사용자들에 의해 피소됐으며 5년간의 긴 법정 공방 끝에 지난 7월 피해 보상금 6억 5천만 달러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하버드대가 처음으로 직선제에 의한 흑인 남성을 학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하버드대는 미시시피주 해티스버그 출신으로 정보학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생 노아 해리스 씨가 학생회장에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대 흑인 학생회장은 해리스 씨가 세 번째입니다. 첫 흑인 학생회장은 1993년 간선제로 선출됐고 1999년에는 첫 흑인 여성 학생회장이 선출된 바 있습니다. 뉴욕시가 지난 23일부터 현금을 받지 않은 소매점 운영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시의 모든 스토어는 크레딧카드나 데비카드 같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초 $1,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부터는 매번 $1,5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20 이상 지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지만 밤늦게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